네, 오늘은 제가 요즘 너무 잘 읽고 있는 여름은 오래 그곳에 남아 마스이의 마사시 작가님의 글이고 김춘미님이 옮기신 책입니다. 저는 이제 책 읽기, 고전 명작 읽기를 되게 좋아했거든요. 학창시절 내내 그런 책들을 읽으면서 자랐고, 그래서 좀, 그 고전 명작들을 보면 책의 특징이 그렇잖아요. 묘사가 아주 풍부하죠. 그 안에 뭐 그 인물들의 특징이라던가, 그 바깥의 풍경이라던가, 뭐 그 사람의 걸음걸이나 눈빛, 제스처, 막 이런 것만으로도 그 사람을 막 상상하게 하고, 그 바깥의 풍경, 건물의 느낌, 뭐 이런 예를 들면 폭풍의 언덕 같은 걸 읽었을 때는요, 제가 거기서 그로테스크하다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들었거든요. 근데 너무나 그 건물에 대한 그 분위기를 잘 묘사를 해주셔서 그 단어를 굳이 찾아보지 않고도 그게 어떤 느낌인지 정확하게 좀 알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좋은 책들은 정말 이렇게 읽다 보면 그 풍경과 그 사람이 막 상상이 되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영화를 보는 것보다 더 재밌게 어떤 그 상상의 세계 속에 빠질 수 있는, 그래서 한번 빠지면 헤어나오기가 힘든 그런 글 읽기가 되곤 하거든요. 근데 이제 사회생활 하면서 사실 그런 고전 명작의 대가들이 뭐 전 세계적으로 매년 배출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그 책방에 가서 서가에서 이렇게 베스트셀러 코너에 가도 와, 사실 읽을 책이 그다지 많지는 않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많았어요. 근데 이번에 이 여름에 여름의 노래 그곳에 남아 이 책을 딱 잡고 읽는데, 와, 그때 그 고전 명작들을 읽었던 그 느낌들이 막 되살아나는 거예요. 정말 그 문장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도 어렵지 않은 단어들인데, 그 건축 사무소에서 일하는 청년이 그 정말 존경하는 건축 사무소에 분의 건축 사무소에 들어가서 일하게 된 경위와 또 그분의 건축에 대한 묘사, 막 이런 것들을 해놓은 부분이 많이 나오는데, 아, 정말 그 설명만으로도 그 건물이 어떻게 지어졌고 어떤 느낌인지, 그리고 그 건축을 하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런 것들이 너무 잘 와닿게 글을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축이라는 게 눈에 보이는 건데, 그 눈에 보이는 것들을 아주 평범한 어휘로도 그 어떻게 마음속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자리 잡게 하는, 네, 사물을 마음으로 치환하는 글쓰기라고 해야 하나요? 저는 그래서 좀, 와, 문장을 읽으면서 찬탄을 하면서 읽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청년이요, 그 건축가 사무실에서 일하고 싶다는 열망으로 했던 일이, 사실 그 건축가 사무소에서는 사람을 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몇 년 동안 사람을 뽑지도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그 건축 사무소에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이 청년이 한 행동이, 저는 이렇게 하는 사람은 정말 기회가 올 수밖에 없다, 정말 생각을 했고, 진짜 그 청년은 그 사무소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이 청년이 그 건축가가 설계한 교회를 찾아가서 실측을 하면서, 네,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 읽어드릴게요. 아스카야마 교회에 간 날은 스치는 바람에 건조한 가을 기운이 느껴지는 맑게 된 날이었다. 상점가에 이어지는 조용한 주택가의 완만한 경사면에 아스카야마 교회가 있었다. 콘크리트와 나무가 혼합된 구조로 선생님의 최근 작품과 같았다. 의표를 찌르는 모습은 아니었지만 어딘지 사람의 눈길을 끌었다. 와, 이 문장 너무 좋지 않아요? 의표를 찌르진 않았지만 어딘가 사람의 눈길을 끈다. 네. 그 어떤 사람도 그렇잖아요. 너무 어떤 목적성을 분명하게 가지고 행동하거나 너무 튀는 행동을 하는 사람보다는 이렇게 어딘가 눈길을 끄는 사람이 묘하게 매력 있잖아요. 그런 건물이라는 거죠. 그리고 교회당 안으로 들어갔어요. 예배당 문을 열자 강단이 있는 정면으로 내리막 경사가 뻗어 있다. 진입로에서 로비 예배당으로 이어지는 흐름에는 심리적 벽이 없었고 고양이 배처럼 부드럽고 매끄러웠다. 선생님의 건축이 늘 그렇듯이 무언으로 사람을 받아들이는 친근한 공기가 떠돌았다. 와, 건축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게
그 예배당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심리적인 벽이 없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잖아요. 그죠? 어, 그리고 선생님의 건축은 무언으로 사람을 끌어들이는 친근한 공기가 떠돌았다. 야, 이분이 어떤 건축을 추구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인지가 바로 느껴지잖아요. 이게 이제 뭐 특별한 단어를 쓴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이 보이는 것을 이렇게 마음이 느껴지도록 표현하는 이 문장이 너무 아름다워서, 야, 정말 찬탄을 하면서 읽었습니다. 정말. 그러니까 살짝 건너뛰어서 목사님한테 양해를 구해요.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부터 이제 쭉 읽어드릴게요. 편지 받았어요. 잘 오셨어요. 아무 곳이나 마음대로 구경하세요. 그러고는 어서 오세요라는 미소를 보였다. 바로 실측을 시작하겠다고 양해를 구하고 나는 배낭에서 자와 노트를 꺼냈다. 이 교회는 반년 전까지 존재하지 않았다. 오랫동안 빈집이었던 저택이 울창한 대나무 숲에 쌓여있을 뿐이었다. 교회는 토지를 양도받고 소개를 통해 무라이 설계사무소에 설계를 의뢰했다. 오래된 저택의 해체와 깊고 넓게 뿌리내린 대나무 숲을 처리한 뒤 거의 1년 가까이 걸려서 준공하기까지의 경위가 건축 잡지에 실려 있었다. 멀리에서 작업을 지켜보는 목사의 시선을 느끼면서 나는 환자의 배를 촉진하는 의사같이 진지한 얼굴로 예배당 문 주변의 디테일을 스케치하기 시작했다. 정말 진지하죠. 자로 재고 디테일을 스케치하고 문은 벚나무로 되어 있어 노송나무보다 약간 붉은색을 띄었다. 손잡이는 손바닥을 다정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커브를 그리고 있다. 야, 이 표현도 손잡이가 다정하게 그 손바닥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커브를 그리고 있다. 어떻게 설계되어 있는지 바로 느껴지시잖아요. 그죠? 야, 이런 문장을 너무 잘 쓰시는 것 같아요. 티크제의 촉감은 찰싹 달라붙는 듯했다. 악수하는 것처럼 여러 번 잡아보고 모난 부분이 전혀 없는 표면을 쓰다듬으면서 그 굴곡을 노트에 그렸다. 실측 노트는 2년이 채 못 되어 17건이나 되었다. 모은 데이터는 50건이 넘는다. 이런 일을 혼자 하고 있으면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이따금 불안해지기도 했지만 누가 부탁한 것이 아니라서 계속할 수 있었는지도 모른다. 야, 이게 청춘이면 누구나 느끼는 그런 그 약간의 두려움 같은 거죠. 나는 이 일을 정말 하고 싶고 그리고 정말 좋아서 이분의 건축물을 찾아와서 내가 실제로 이렇게 손으로 재고 만져보고 하면서 이 열정적으로 뭔가를 하고 있지만 그 노트가 17건이나 됐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될 건지 불안하다고 또 기술하죠. 근데 정말 저는 이제 그런 경험들을 저도 해봤거든요. 뭔가를 하기 위해서 정말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불안함을 안고도 정말 그것이 좋아서 너무나 열정적으로 매달렸던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은 나중에 정말 되더라고요. 저도 그 꿈이 그렇게 해서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방황하는 그런 이게 정말 될까? 라고 생각하는 청춘이 있다면 아니면 중년이라도요.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이게 가당키나 할까?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그럴 필요가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정말 재밌어서 열심히 뭔가를 하다 보면 반드시 길은 열리더라고요. 경험입니다. 그러니까 좋아하는 일을 미친 듯이 해봐라. 네. 실측과 스케치에 가장 시간이 걸린 곳은 예배당 안이었다. 멍하니 보면 알아차리지 못할 무라이 슌스케다운 디테일이 일단 하나라도 눈에 띄면 여기저기서 눈에 들어온다. 그 중에서도 아름다움의 눈길이 뺏긴 것은 경사의 디테일이었다. 고바야시 씨가 시작 전부터 도면을 다시 그린 것이라고는 그때는 몰랐다. 예배당은 입구에서 강당을 향해 완만하게 경사져 있었다. 한편 의자가 늘어서 있는 마룻바닥은 수평을 유지하고 낮은 계단 형태로 되어 있으니 경사와 계단 형태의 마루면이 접하는 곳에는 아주 사소한 단차가 저절로 생긴다. 의자에서 일어나 경사로 나올 때 다리가 약한 노인이나 눈이 불편한 사람이 넘어질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
물이 얕은 구덩이로 흘러 떨어지는 듯한 공면을 그리면서 그 단차가 사라지고 없었다. 같은 노송나무 조각으로 단차를 완만하게 메워놓은 것이다. 쭈그리고 앉아서 그 공면을 손가락으로 쓰다듬어 본다. 바이올린 공명판 같은 섬세한 봉시탐. 와, 이 봉시탐이라뇨. 저는 이런 단어를 정말 책에서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와, 그래서 아니 대체 번역을 누가 하셨지? 이러고 보니까 김춘미님 정말 대단한 분이시더라고요. 국문과 전공하셨고 여러 학교를 다니면서 영어 영문학도 하셨고 전공을 일문학도 하셨고 그러니까 언어에는 정말 천재적인 재능이 있는 분 같아요. 근데 이 노송나무 조각으로 단차를 완만하게 메워 놓으셨대요. 이걸 그 단차에 맞게 이 곡면을 메우려면 이게 이분은 설계를 얼마나 철저하게 반영하신 장인이신 거죠, 장인. 근데 그 곡면을 손가락으로 쓰다듬어 보면 그 느낌이 어땠을까요? 자기가 정말 존경하는 분의 그 어떤 설계를 어떤 장인이 완벽하게 재현해 놓은 그 느낌을 정말 감탄스러웠을 것 같아요. 그 바이올린 공명판 같은 공명판 이렇게 발음이 안 되죠. 그런 섬세한 봉시탐이 느껴졌다. 와, 너무 아름답습니다. 표현이. 의자가 있는 계단의 수평면과 경사각이 만든 단차에 오차가 없다면, 즉 정확하게 일을 했다면 부분은 똑같은 규격이면 된다. 단 나중에 끼워 넣었다는 걸 알 수 없을 만큼 꼼꼼하게 마감되어 있는 것을 봐도 시공업자가 단순한 작업으로 생각하고 한 일은 아니었다. 공사하는 사람들은 무라이 슌스케의 이러한 디테일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면서 손을 움직였을까? 그들의 생각은 끝내 알려지지 않는다 해도 한 일은 이렇게 남는다. 선생님의 설계는 시공자의 긍지에 호소하는 것이었다. 지금도 좀 울컥하는데요. 저 솔직히 이 문장을 읽고요. 여러분 좀 웃으실지도 모르는데 문장이 너무 아름다워서 진짜 울컥해가지고 펑펑 울었어요. 네, 진짜 눈물이 줄줄 나더라고요. 네, 모처럼 정말 글을 쓰고 싶다. 내가 정말 쓰고 싶은 문장들이 여기에 가득하네. 이런 감동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문장을 발견한 것에 대한 감동이. 근데 이제 이 문장이 왜 그렇게 좋았냐면 선생님의 설계는 시공자의 긍지에 호소하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어떤 정말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대단한 작업들은 믿음이 바탕이 되는 것 같아요. 그 옛날에 이제 정확하게 누구였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유럽에 가면 정말 대단한 성당들이 많잖아요. 도대체 이걸 사람이 어떻게 구현해냈을까 싶을 정도로 대단한 그 건물의 형태뿐만 아니라 그 건물의 조각이나 그 성벽에 일일이 조각한 것들 안쪽도 그렇고요. 와, 그런 것들을 보면 한 세기에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그 설계한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 건물이 완성되지 않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선생님 이것을 선생님이 살아계시는 동안 완성하지 못할 것 같은데 어떡하시겠냐고. 그러니까 그 다음은 그 다음 세대에게 맡기면 된다. 그렇게 말을 하셨거든요. 어느 분이. 저 그걸 보면서 와, 저런 믿음이 있다는 게 대가는 역시 자신과 같은 대가가 또 나올 거라는 믿음을 갖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분도 마찬가지인 거죠. 이런 설계를 누군가가 완성시켜 줄 거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그렇게 울컥했던 이유는 나는 요즘 세상 살면서 이런 믿음을 사람과 그 세상에 대해서 좀 갖고 있었던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힘이 좀 많이 약해져 있는 시기였기 때문에 이런 문장을 읽으면서 좀 정화되는 기분이랄까요. 나도 이제 조금 더 세상을 믿을 수 있고 사람을 믿을 수 있는 힘이 조금 길러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실제로 그렇고요. 마음이 많이 정화됐습니다. 그게 좋은 글이 가진 힘이겠죠. 계속 읽어드릴게요. 예배당 내부 마감은 어디를 가도 빈틈이 없었다. 책상도 의자도
쓰다듬어 주기를 요구하듯이 매끄러웠고 벽에 회반죽에도 흑손 자국 하나 없었다.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무라이 슌스케가 설계한 건물을 촉감으로 기억한다면 여기저기 손바닥으로 만져보기만 해도 이 교회가 같은 건축가의 작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을까. 천장 가까이에 일렬 횡대로 늘어선 유리창은 자동 개폐식이지만 기어박스가 목사실 뒤쪽에 설치되어 있다 보니 예배당에서는 개폐하는 모터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유리창이 열려 있을 때는 거리의 술렁거림이 기분 좋게 울린다.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거리는 소리, 새소리, 자동차가 지나가는 소리. 그러나 일단 닫히면 이번에는 자기 맥박 소리까지 들릴 것 같은 고요함이 가득 찬다. 사람의 동선에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인 것이 보였다. 예컨대 의자는 예배 중 일어날 때마다 좌면을 올릴 필요가 없게 앞뒤 공간이 확보되어 있었다. 등받이가 사람 등의 무게를 받아들이게 완만한 굴곡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뒷면은 세일러복 칼라처럼 뒤로 접혀져 뒷좌석 사람의 독서대가 된다. 꼼꼼하게 보지 않으면 등받이의 굴곡과 독서대 사이에 이음새가 있다고 알아차리지 못한다. 평면인 책상이 튀어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간격이 훨씬 더 넓게 느껴진다. 즉, 넓다고 느끼는 것은 실제로 깊이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의자의 디자인이 초래한 감각인 것이다. 이러한 섬세한 마감에 사람들은 주목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의식 밑에서 뭔가 받아들여지는 것이 있다. 사진이나 도면으로는 알 수 없는 촉감이나 편한 쓰임새 속에 선생님의 표시가 각인되어 있다. 그 표시를 찾아내고 손으로 만지고 스케치하고 기록한다. 실측을 되풀이할수록 나는 한 발자국씩 선생님의 생각에 손을 움직인 그 흔적에 가까이 다가가는 것 같이 느낀다. 와, 이 부분도요. 그 섬세한 마감에 사람들은 어떻게 눈치를 못 채고 주목하지 않을 수도 있죠, 처음에는. 근데 그 의식 밑에서 뭔가 받아들여지는 것이 있다. 그걸 사용하면서 그 쓰임이나 그런 것들이 사람들한테 배어들잖아요. 편안함이. 그러니까 의식 밑으로 받아들여지죠. 그 촉감이나 쓰임새 속에 선생님의 표시가 각인되어 있다. 와, 표현이 너무 정말 적확한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조금 더 건너뛰어서 조금 더 읽어드리면, 교회를 나와서 유리문 너머로 내부를 둘러보았다. 신앙을 갖지 않은 건축가가 그 경험과 기술을 아낌없이 쏟아부은 교회에는 기도와도 같은 것이 형태가 되어 나타나 있었다. 와, 기도가 형태가 되어 나타나 있었대요. 그 형태는 여기에 모이는 사람들을 내부로부터 진정시키고 혹은 격려하고 움직일 것이다. 나는 교회를 등지고 완만한 언덕을 내려오면서 무라이 슌스케라고 하는 건축가에 대한 경외의 마음에 등이 떠밀리듯이 젠걸음이 되어 있었다. 이 부분을 딱 읽으면서 건축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정말 깊이 있는 건축가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건축을 하는지를 딱 느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건축이 여기에 모이는 사람들을 내부로부터 진정시키고 격려하고 움직일 것이다. 그러니까 좋은 건축물들은 정말 그 사람들의 움직임이나 쓰임이나 편안함, 동선이나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하기 때문에 그 창문을 열었을 때, 닫았을 때 느낌이 다르고, 그 닫았을 때 너무나 경건해지는 그런 조용해지는 그런 마감재를 썼기 때문에 그 안에 있으면은 뭔가 경건해지고 말을 삼가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움직이게 되는 거죠. 야, 그래서 좋은 글을 읽으면 어떤 마음으로 이 사람이 움직임이었는지 느껴지고, 그 정말 장인들의 그 마음 씀씀이가 정말 감동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감동으로. 네, 오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